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3월 시장을 앞두고 있죠. 오늘 시장 지수가 많이 하락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강의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장중 시장 읽기를 잘 안 했는데 오늘은 장중 시장 읽기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고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통점 찾기. 이걸 알아야 수익이 크다. 자, 여러분 언급하는 이 종목군들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세요. 테슬라,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6개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댓글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공통점 찾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SDI, 현대차, 테슬라, 그리고 삼성전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들 종목의 이제 공통점이라는 게 있죠.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차, 테슬라, 삼성전기, 여기서 삼성그룹 계열사가 4개 종목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라는 그 이른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네트워킹으로 실적으로 또는 공급처와 발주처로 묶여져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급등했다. 이 주식이 다 급등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주가가 이제 86만 5천 원 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렇게 급등했죠. 여러분 보시면 월봉 차트인데, 아주 급등했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17,000원짜리가 지금 86만 가고 있죠. 그죠? 아주 급등했다. 삼성전자도 급등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급등했고, 테슬라는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빼고, 현대차도 많이 급등했어요. 현대차도 한번 차트 한번 딱 보고 공통점 얘기할게요. 현대차도 오늘 59만 5천원, 6천원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급등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0만 원대 주가가 3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급등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삼성 SDI하고 거래가 있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거래가 있고, 또 삼성전자는 테슬라하고 거래가 있고, 또 삼성전자는 삼성전기하고 거래가 있고, 또 삼성 SDI는 현대차하고 거래가 있습니다. 또 삼성 SDI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거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을 딱 뽑으면 관심주, 주도주, 급등주, 성장주, 이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연결고리가 가장 큰 회사, 이 내용 중에서 연결고리가 가장 큰 회사, 어디하고 연결고리가 가장 크냐? 이 테슬라하고 연결된 회사, 자동차하고 연결된 회사, 가장 큰 회사는 삼성 SDI. 삼성 SDI 연결고리가 가장 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연결되어 있고, 배터리하고, 또 삼성전자하고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휴대폰, 가전 모든 부분의 배터리로. 또 삼성 SDI가 현대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현대차하고도 또 연결됐어요. 현대차하게 이제 자동차를 현대기아에 납품하게 되죠. 또 삼성 SDI가 테슬라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또 삼성전기는 테슬라하고 연결되어 있고, 삼성전자하고 연결되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연결고리가 가장 큰 회사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두 종목이 가장 큽니다. 자,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회사는 삼성 SDI. 그리고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주식들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원대에서 21만 원대 가고 있고, 현대차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고 삼성전기도 지금 15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44만 8천 원대까지 급등해서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런데 삼성 SDI는 오늘 올랐어. 지금 45만 5,500원. 전고점은 81만 원이 전고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유일한 회사는 삼성 SDI가 있죠. 자,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축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실적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장주. 성장주는 지금 실적은 안 좋아도 앞으로 멀티플이 좋아. 그래서 성장 가치가 좋아서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펄을 높게 잡아줄 때, 그럴 때 그걸 보고 이제 PER의 배수를 높게 잡아서 주가가 실적이 적자가 나도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죠. 그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뭐 매출이 뭐 몇백억밖에 안 되고 적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500원짜리가 80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그냥 고점을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순간에 계속 돌파를 해버리는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리고 삼성 SDI도 적자죠. 작년에 영업 적자가 1조 7천억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역꾸역 강한 이유는 최근에 이슈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과 전고체라든지 ESS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모델, 하이니켓 3원계에서 가장 난제를 풀어서 주행거리를 가장 멀리 가게 하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치가 높죠. 그래서 주가를 올라갈 때는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거기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성장주에 대해 들어가고 멀티플, 실적주에 들어가고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군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 SDI가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멀티플도 좋고 실적도 좋은 게 현대차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멀티플이 앞장서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주로도 앞으로 2년 내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주가를 강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성장주가 어디냐, 그걸 봤을 때 삼성 SDI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가장 성장주 대회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6,300을 넘었다가 지금 6,100대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강하게 갔느냐는 바로 이 2차전 섹터의 대장주인 삼성 SDI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가장 활발한 게 삼성전자와 삼성 SDI고,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 수익들이 어디가 큰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주가가 강하게 올랐죠. 삼성전기 주가를 강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기가 지금 44만 9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살 거냐 말 거냐 많은 사람들 고민할 수 있어요. 이 종목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렇게 올랐는데 올라갈 때는 사고 싶고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삼성전기는 그동안에는 이제 그 PC의 칩을 만드는 그런 기종이었는데 지금은 업황이 확 바뀌었죠. 하나는 유리기판. 반도체를 만들면 반도체 판에 이른바 이제 그 칩을 올리는데 거기 파란 칩이 있죠. 플라스틱 칩. 그 플라스틱 칩을 유리기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기판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뭐 SKC라는 또 계열사가 있긴 한데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걸 쓰고 또 역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삼성전기의 이른바 유리기판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왜? 유리기판을 하게 되면 전력 소모가 훨씬 더 줄어든대요. 그리고 효율은 높고. 그래서 반도체의 미래 가치로서 매우 긍정적 시그널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이제 MLCC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그 MLCC 기능이 칩이 3배, 4배 들어간대요. 지금 물량이 딸려가지고 그 내용도 매우 긍정적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또 삼성전기가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로봇 테마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로봇이 여기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만드는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 또 있고 또 관절이죠, 관절. 로봇의 관절이 있는데 삼성전기가 노르웨이인가 거기에 관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역시 그 부분도 상당한 시너지가 있어서 삼성전기가 로봇 부품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 내용이 있고 반도체 기능도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한 7,300억 정도 났어요. 매출은 11조 정도 났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가가 급등했던 거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테슬라는 왜 올라갔습니까? 피지컬 AI라고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의 투자한 회사에 나오는 로봇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호평을 받았고 앞으로 28년, 앞으로 1년 반이 지나면 현대차의 산업 현장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로봇 AI 회사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목표가가 70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하게 계열사로 편입을 했는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전체 사업장에 앞으로 로봇을 다 총괄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삼성중공업에 먼저 투자를 하고 있고 전자 등등 글로벌 삼성전자가 있는 모든 로봇 사업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투자를 한다. 이 로봇이 압도한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2년 먼저 반응하기도 하고 1년 먼저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먼저 반응했던 거고. 그리고 삼성 SDI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또는 테슬라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죠. 그 배터리가 계속 용량이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로봇에는 전고체가 최고고 또 하나는 고출력 이제 46파이라고 그러죠. 둥근형, 원통형. 이 배터리가 삼성이 개발해낸 게 상당 부분 시너지가 좋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삼성전자의 배터리 뭐 등등 현대차의 GV90, EV2, 아이오닉 3, 테슬라의 ESS 배터리, 테슬라의 또 무인차에도 배터리가 들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재료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료는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제가 투자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있게 이제 외국인의 주식을 파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는 얼마냐?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시사점은 무엇이냐? 삼성전기가 사고 싶다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주식시장에 수익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물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게 되면 지금 117포인트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6.50포인트 달았어요. 117포인트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4조 5천억 팔았고, 기관이
60억 팔았고 선물에서 1조 4천억 수매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선물 1조 3천억, 현물 4조 5천억 팔고 있어요. 아마 외국인이 주로 파는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주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많이 팔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물에서 1조 4천억을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막대한 유동성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가 짧게 지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또 다음 주에 또 주식을 더 팔 수 있는데 이 주식을 팔더라도 여기 있는 자금 동향 보시면 오늘 아침 현재 지금 그 예탁금인데 거기 예탁금이 107조.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예탁금 조금 제가 지수가 안 맞아서 자, 오늘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1조 5천억 들어와서 109조 4,600억이 오늘 거기 예탁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죠? 보이시죠? 109조.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회가 3조 2천억이 들어와서 250조가 넘었습니다. 이 흐름 보시면 지금 2월 13일 날 235조가 250조로 늘었어요. 한 6거래일 사이에 15조가 늘었고 거기 예탁금, 여기 이제 개인들이 치고받고 오는 돈인데 99조가 109조였으니까 거의 이제 10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뒤로 돌려서 작년 11월 달에 시장이 좋았는데 작년 11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86조, 그 다음 주식형이 194조. 그러니까 주식형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60조 정도가 주식형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예탁금은 한 25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흐름 속에서 철저하게 지금 이제 그 수급 싸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코스피에서 판 자금이 25조 8천억 팔았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11조 샀고 기관이 10조 샀어요. 결국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나간 이 주식을 개인과 기관 예탁금이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만약에 유동성이 끊긴다. 유동성이 끊기면 외국인이 윈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죠. 고질적인 한국형 디스카운트 금융자본시장을 해소해야 된다. 한국의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제 변곡점인 거예요. 한국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끊어낼 거냐, 프리미엄으로 갈 거냐에 딱 이 변곡점에 와 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이 4조 5천억을 팔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받아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내면. 그리고 정책의 신뢰대로서 우리 자본시장은 계속 키울 거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이 부분을 받아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중심을 잘 잡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리한 손절, 무리한 매수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무리한 손절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가 얼마냐.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여러분들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4,000원 빠져서 21만 4천원 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외국인 동향으로 제가 지금 이 시각 체크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 파냐면 외국인이 현재 776만 주 팔고 있어요. 776만 주 팔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761만 주예요. 여기에서만 나온 매도 물량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흐름을 보는데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 기관도 오늘 32만 주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개인만 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너무 달렸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엔비디아의 시사점을 봐야 돼. 엔비디아가 212달러까지 갔지만 사실 189달러로 밀렸잖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 신고점을 내고 있지만 밀렸잖아요.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이렇게 고고고고는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계속 들어왔지만 차익 매물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팔까 그 스타트 라인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는 매수 타임은 아니다. 활발한 단타의 트레이딩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 투자로 가려면 적정하게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략이에요. 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100%, 100주를 산다고 치면 오늘 10% 사는 거예요. 10% 배수 비중 10% 사고 또 다음 주 또 빠지니까 또 빠졌다. 또 10% 또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빠졌다. 더 많이 빠졌다. 20%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른바 단가 조정하면서 가야 여러분들이 대형주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그런 걸 보면서 대형주 어느 주식도 다 제가 말한 그런 매매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큰 사람일수록 제가 말한 비중 조절의 전략이 맞는 거고요. 자금이 적은 사람은 역시 그 매수 비중을 뭐 30, 30, 30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금이 큰 사람일수록 100%의 비중을 갖고 가려고 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10, 10, 20, 20 이런 방식으로 분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지금 같은 시장 흐름 갖고 있고 지금 4만 원대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제가 지금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117만 주 팔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기관도 오늘 팔고 있어요. 어제와 다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119만 주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프로그램 매도가 없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지금 어제보다 프로그램 매도 더 강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4조 5천억 이상 외국인의 순매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급등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이런 대형주는 급등하려면 수급이 들어와요. 수급이. 개인의 수급은 한계가 있어요. 그 수급이 그동안에는 올랐던 이유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이 샀기 때문에 안정되고 왔던 건데 기관까지 팔게 되면은 개인들이 버티기 좀 어렵다. 그래서 가장 큰 주식형 자금을 쥐고 있는 기관의 수급을 잘 봐야 되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6,300까지 갔다가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조정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수는 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는 버텨버리겠다. 그렇다면 뭐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텨도 가치는 있어요. 버텨도. 그런데 기회 요인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기가 사고 싶다. 제가 아까 삼성전기 얘기했었죠. 지금 4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저도 이거 관심 있게 잘 보고 있는 종목인데 관심주 맞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삼성전기가 삼성전기의 주가에 중기 정도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수익점이 열려있지 않아요. 유리기판은 내년도에 양산하고 또 MLCC는 자율주행 기행차가 이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또 AI 칩도 또 많이 또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로봇도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매출이 열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본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뭐 자금 시장에 따라서 좀 많이 떨어지면 30%를 늘 수도 있고 좀 적게 떨어지면 5%를 사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분할로 매수를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매수 시기는 한 달을 잡든지 한 달 정도면 이격 조정이 검증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전략 가다 보면 주가가 급등하면 수익 나고 급락해도 비중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져서 손실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급락장에서 또는 급등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까요? 코스피 지수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먼저 코스피 지수의 종합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지수가 어디까지 왔나?
지금 코스피 지수를 월봉으로 볼게요.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딱 10년 전 2016년도에 시장 지수가 2000포인트였네요. 한 2000포인트 됐어요. 지금은 딱 보게 되면 3배 올랐어요. 6100이니까 3배 올랐어요. 그죠? 3배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은 10년 동안 주가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제 미국 증시가 같은 10년 동안 미국 증시 2016년도에 미국 증시가 몇이었냐면 16,000이었네요. 16,000. 16,000 됐어요. 16,000, 다우지수 16,000인데 지금 49,000이니까 36,000. 한 3.5배 정도 올랐네요. 3.5배 정도. 다우지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2016년도에 4,900이니까 5,000이죠. 지금 22,000이니까 한 4.5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 비교해 보면 한국 증시가 거의 많이 안 올랐고 이제 키 맞추기 하고 있고 그 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니케이 지수 볼게요. 니케이 지수가 2012년도에 몇이었냐면 2012년도에 2016년도 볼까요? 16년도에 15,000이었어요. 15,000. 15,000이었는데 지금 58,000이니까 3만 한 4배 정도 올랐죠. 그럼 미국 니케이의 10년 기준하면 우리 지수는 8,000 정도 가 있어야 되는 거죠. 8,000. 그런데 2008년으로 보게 되면 니케이 지수는 9.5배 올랐습니다. 9.5배.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한번 볼까요? 좀 비슷한 브라질 시장도 볼게요. 브라질 시장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데 브라질 지수가 4만 1,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9만 가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이. 브라질도 룰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정치가 안정되면서 주가 올라갔죠. 브라질도 4.5배가 올랐어요. 결국 한국 증시가 한 4.5배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9,000포인트. 그래야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는 거고 다섯 배 올라가면 10,000포인트까지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당장? 그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단계 흐름에 따라서 그 이재명 정부가 있는 3년차, 4년차 초반까지 갈 거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을 움직이는 큰 힘은 정책 운영 누가 하지? 대통령이 누구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현재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하고 부동산 억제하고 외교와 무역을 안정하게 하면서 국위 우전 정책을 한다는 게 주가를 계속 쓰고 있죠. 결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까 국민연금 고갈 능력이 없죠. 지금 국민연금이 올해 180조가 수익이 나가지고 연금 지급 능력이 뭐 10년, 20년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실적 얼마나 좋냐. 지금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자가 한 450조를 얘기하는데 반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지해요. 또 그 다음에 30%는 조선, 방산, 원전, 증권.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 자사주 소각을 긍정적인데 정부가 뒷받침해서 자사주 소각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주가치 높여주죠. 주주가치 제고 배당을 높여준단 말이죠. 결국 자산 시장이 은행보다 더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은행 자금이 이탈해서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행은 큰일 났죠. 그래서 은행주가 갈수록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은행주를 투자하는 이제 조심조심하는 단계가 있고 증권주가 이제 미래에셋증권 7배 떠버렸잖아요. 제 가족회원에서도 작년에 포트를 10,000원대 넣었는데 70,000원짜리 가버리니까 저도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이게 중요한데
이제 글로벌에서는 금리가 이제 미국도 금리를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4월 달에 퇴임하고 있는데 아마 금리를 앞으로 계속 내릴 것 같아요. 2번 정도 더. 또 유동성. 지금 고기 예탁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동성이 끊길 것 같냐? 당분간 1년 정도까지는 끊길 것 같지 않습니다. 사학개미도 돌아오고요. 국민연금도 아마 투자처를 더 늘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GDP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따라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곳이 한국이에요. 또 하나는 곧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 MSCI 편입 여부가 결정이 나죠. 이 모건 스탠리 지수가 편입이 되면 정말 코리아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가치주를 어떻게 볼 거냐, 그 흐름을 잘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그 흐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연휴에 구독자 수 10,000명이 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더 많이 해주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